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말을 해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어. 괜히 내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야. 예전엔 동네에서 나름 대접받았는데 요즘은 나만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서운함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마음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일이죠.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존중이란 건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 태도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중을 잃게 되는 순간들, 나이가 들수록 존중을 잃게 되는 3가지 말과 행동 습관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엔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릴 거예요.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습관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천천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이런 말 한 번쯤 입에 붙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삶의 경험은 정말 귀중한 자산이죠. 오랜 세월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배울 점이 많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거나 상대가 관심 없어 보여도 계속 자신의 경험만 이야기하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 구로에 사시는 김정민 어르신, 올해 81세이신데요. 손주들만 오면 늘 옛날 군대 얘기, 시장 얘기, 홍수 얘기를 꺼내셨다고 해요. 처음엔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들었지만 나중에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대답이 점점 짧아졌죠. 김정민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이 요즘 버릇이 없다 했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했더라고요. 사실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은 너무나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거나 상대의 관심과 상관없이 나올 때는 피로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 어르신은 요즘엔 이렇게 하신대요. 손주가 학교 얘기를 하면 옛날에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하면서 현재 이야기에 살짝 묻어나게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세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도 함께 던지신대요. 그렇게 했더니 손주가 할아버지랑 얘기하면 재밌다고 하더랍니다. 사실 이야기는 타이밍과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상황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거나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식으로 풀면 같은 내용이라도 훨씬 공감이 가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적인 말투가 습관처럼 굳어진 경우입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그게 무슨 직업이냐? 옛날 같았으면 그런 걸 왜 돈 주고 사니? 이런 말 혹시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세대가 바뀌고 생활 방식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직업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결혼도 출산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익숙하지 않다 보니 비판적인 말투가 먼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훈계처럼 들리거나 상대가 내 삶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남 진주에 사시는 박진주 어르신 74세세요. 며느리가 새로 산 가전제품 얘기를 하거나 딸이 앱으로 장 보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건 없어도 살 수 있어. 요즘 사람들 돈 낭비 심해. 이런 식으로 툭툭 말씀하셨다고 해요. 본인은 그냥 내 의견 말한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가족들이 말수를 줄이더랍니다. 아들까지 말이 없어지고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야? 처음엔 억울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투로 자주 말했더라고요. 요즘은 오히려 그런 걸로도 장을 보는구나. 이건 나한텐 어렵다. 좀 가르쳐줘봐. 이런 말들을 먼저 하신대요. 그랬더니 딸도 며느리도 웃으며
다시 이야기꽃을 피우게 됐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판을 줄이고 질문과 인정의 말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열고 존중의 감정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고립을 스스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요즘은 어디 나가기도 귀찮아. 모임도 다 끊었어. 연락 올 사람도 없고 내가 먼저 하기도 뭐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 단절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쌓이면 생각보다 빨리 관계가 멀어지고 존중이 아닌 무관심 속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엔 조용하고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도 줄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멀게 느껴지게 되죠. 고립을 스스로 선택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충북 제천의 79세 이승주 어르신은 예전엔 경로당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마을 잔치엔 빠지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그런 모임을 다 끊으셨답니다. 한두 번 안 가다 보니 귀찮기도 하고 나만 가도 괜히 붕 뜰 것 같고 그러면서 차츰 사람들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으신 거죠. 그 결과는 금방 나타났어요. 대화도 줄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멀게 느껴지고 내가 세상에서 잊히는 느낌마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마을 복지사분이 요즘 도서관에서 서예 교실 하는데 같이 가보시자고 하셨고 그걸 계기로 다시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셨대요. 지금은 매주 도서관에서 글씨 쓰시고 같이 글씨 배운 어르신들과 커피도 한 잔씩 하신답니다. 문제는 존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점점 커지면서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존중받는 어르신이라는 건 결국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연락 하나, 가벼운 모임 하나라도 내가 먼저 해보자 하고 용기를 낸다면 그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존중을 지키는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존중이라는 건 그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섬세하게 말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소통하려는 노력과 태도가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억지로 젊은 사람처럼 말하고 내가 아닌 모습으로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말, 내 태도, 내 행동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변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나도 이런 말 습관이 있었구나 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는 1번이 제일 와닿았어요. 나도 요즘 대화가 자꾸 끊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공감하고 응원하면 그게 바로 존중을 지키는 연결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시니어의 하루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